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방송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 코인스터디는 스터디 채널이라서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안 보내니까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새로 가입하신 분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할게요. G100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같이 쭉 스터디 열심히 하셔가지고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스터디원이 되시면은 더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너스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글 가서 확인하시고 내용들,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매 영상마다 댓글 그리고 라이브 방송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따 저녁에 라이브 방송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볼 코인은 이제 톤인데 토카막이라는 코인이고요. 그 텔레그램 톤 코인 아니라 토카막 톤 코인이고요. 스터디 멤버분과 구독자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요청을 주셨던 코인입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략하게 코인 설명드리면은 이제 레이어 2 코인이 이제 다 아시죠? 이제 레이어 1 얘는 이제 이더 기반이니까 레이어 1 코인이 있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레이어 2라는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별도로 그냥 빼다가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레이어 1 코인들이 가지고 있던 비용이나 이제 확장성, 즉 속도의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이 레이어 2 코인을 만드는 거고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레이어 2 코인으로는 우리가 뭐 폴리곤이나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 보기에는 규모도 작고 좀 많이 실적도 없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으로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POS 시스템.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메인넷으로 이전을 해서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메인넷으로 이전해서 자체 메인넷을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드맵이 진행이 되고 있고 바오 형태,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죠. 형태로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서 이 형태로 이제 이 네트워크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테마는 뭐 레이어 2 테마, 뭐 NFT, 뭐 DApp 등 다양한 테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레이어 2의 가능성이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시총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기관에서 채택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켓캡이 이거 잘못 써놨네요. 마켓캡이 500위가 넘었었는데 마켓캡이 498이네요. 이거 잠깐 수정할게요. 마켓캡이 498이. 가격 상승 제한이 당연히 498이면은 없겠죠. 지난번 거를 따오다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마켓캡이 498이라 가격 상승 제한은 없고 핵심적인 거는 이제 업비트 볼륨이 99%인 거예요. 코인마켓캡 가서 보시면은 여기 볼륨 기준으로 솔팅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안 하나 99.84%죠. 코인원이 아주 조금 있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업비트 코인이라는 거예요. 업비트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K 볼륨이 높은 코인들은 제가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두 가지. 가격이 단독적으로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설거지 과정에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높은 확률로 좀 설거지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글로벌 세력이 해 먹었는지 안 해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제 K 세력이 물량을 받아다가 개미들한테 던지고 엑시트 하는 거죠. 이 과정 중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번 불장의 시세를 어딘가 준다면 이런 것들이 차트에 표현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설거지 패턴의 형태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매매 계획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단독 행동은 뭐 남들 다 올라가는데 얘 혼자 못 가고 남들 다 안 가는데 얘 혼자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사이클과 좀 무관하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토크노믹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발행량은 무한입니다. 무한인 거는 POS니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유통량이 70%예요. 미유통이 30%다. 이거는 이제 토카막 네트워크라는 코인을 보면은
자, 여기가 발행량, 여기가 미발행. 그래서 미발행이 무한이죠. 여기서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발행으로. 발행 중에서도 이제 유통과 미유통이 있는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70%가 유통이 되고 있고 30%가 미유통이다. 여기 지금 락업 걸려 있는 이런 물량들이 꾸준히 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제 넘어오는 게 얼마나 빨리 넘어오느냐, 찍어내는 걸 얼마나 많이 찍어내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이걸 살펴봤더니 지난 3년간에는 153%고요. 좀 어마어마하게 찍어낸 거죠. 그리고 최근 1년간에는 그나마 조금 덜 찍었어요. 그나마 덜 찍었지만 아무튼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된 이 정도면 뭐 신생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 번의 불장 사이클은 겪었으니까 신생은 아닌데 이 정도 치고 23%다라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쁜 편이고 지난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서 너무 많은 코인을 찍어냈다. 이게 아마 가격 이런 가격 하락에 촉매로 더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는 거죠, 남들보다. 그렇게 살펴봤고요. 인플레가 높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이게 코인의 가격이잖아요, 계산 가격.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일차원적으로 불리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세력 관점에서 또 보면은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하잖아요. 여기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 이 산 메이저의 산 물량들이 누군가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유통량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산 거예요. 찍어낸 거. 찍어낸 게 뭐 발행을 한 건지 아니면 미유통에서 유통으로 락업이 풀려 넘어온 건지 이건 몰라요. 모르지만 어찌됐건 얘네들이 매집을 할 때 싼 값에 샀기 때문에 매집의 질이 안 좋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때도 이미 유통량들이 또 있지만 플러스 또 찍어내는 것들이 또 생길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두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상향 여부는 고점을 갱신했냐 이거는 몰라요. 왜냐면 이 전에 마켓 사이클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높은 확률로 아무래도 뭐 우상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점은 확실히 내렸죠. 여기 저점이었는데 저점을 내린 거 봐서는 우상향보다는 오히려 우하향에 가까운 형태다. 물론 이 불장 시즌이 왔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갈지 이게 뭐 핵심이긴 하겠죠. 여기서 판결이 나겠지만 지금 당장에만 봤을 때는 이제 나쁜 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은 하락폭이 커요. 다른 애들은 이만큼 떨어졌는데 얘는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6%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86이면 이제 100에서 얘는 14가 된 거거든요. 마이너스 86%. 근데 마이너스 92%면은 100에서 8이 된 거예요. 그럼 벌써 이 자체만으로도 뭐 100 몇십 프로의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얘가 16이면 2배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는 6%가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은 오히려 좀 낮아요. 매집 평단가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추세선 채널 매물대 피보나치 이제 네 가지를 볼 건데 이제 그 매집하면서의 형태는 그냥 전형적인 엔딩 다이아고널 형태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다 보이시죠? 거래량도 여기 하나 살짝 튀어나와 있지만 뭐 줄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 거래량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여기에서 매집이 시작이 됐고 여기 추세 반전의 신호죠. 엔딩 다이아고널이면 추세 반전을 아니나 다를까 했고 여기가 저점이었고 그리고 높은 거래량과 함께 뚫어 올랐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여기부터 시작한 이런 하락 파동의 끝이 여기였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상승 파동이 시작하고 나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놓고 다시 리테스트를 하러 이제 내려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의 하락 추세는 끝난 건 맞지만 이 뒤에 좀 폭발적인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장기 추세의 시작이라고는 좀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올리고 나서 이 흐름대로 다시 내리꽂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장기적 흐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집 형태를 좀 봤고요. 그리고 뭐 피보나치랑 매물대 볼 건데 매물대는 피보나치 먼저 찍어 놓고 볼게요. 여기 피보나치 이렇게 찍어 두고
매물대도 여기서부터 고점에서부터 하락하면서 뭐 얼마나 거래가 있었나 보는데 여기가 상당히 많죠. 매물이 압도적으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다른 데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가격을 상승하게 되면은 올리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한번 맞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다. 나중에 잠재적 TP가 될 수 있는 위치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피보나치 그어놨는데 618 구간이랑 618 구간이 맞죠? 하락에 대한 618 구간이랑 또 겹쳐지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 하락에 대한 이런 618 겹쳐지니까 이제 이런 구간들은 TP로 이제 추후에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혹시 몰라서 일반 차트로도 봤는데 일반 차트로는 뭐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보시는 그 차트는 이제 일반 차트고요. 저는 손익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로그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매물대가 이렇게 볼록볼록 두 군데 나와 있긴 하거든요. 나와 있는데 요 구간들을 표시를 해뒀어요. 표시를 해뒀고 요거를 조금 밑에 내려가서 요걸 조금 밑에 내려가서 이제 보니까 요거는 잠깐 지워놓도록 할게요.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올라가다가 툭 맞고 떨어졌죠. 여기도 교육자료용으로 내비려 뒀어요. 제가 안 지우고. 여기에서 많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거래가 있었다는 건 올라갈 때 하락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원리로, 마찬가지 논리로 올라가다가 여기서도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요것도 지워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봤고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가 요거 좀 여러 번 맞은 추세선이라 제가 표시를 해뒀어요. 보시면은 지지 4번 받고 5번, 6번, 7번 받았어요. 7번 받았는데 뚫고 내려가서는 저항을 한 번도 아직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갈 때 거의 뭐 높은 확률로 뚫고 올라가질 못하고 여기서 저항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다른 코인들에도 자주 보이는 형태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지는 저항이다. 그런 같은 거예요. 같은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은 그래도 우리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시세가 튄다면 여기 어딘가에서는 이거 여기 겹쳐지니까 더 큰 이제 추세 반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지표들이랑 같이 봐야겠지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해서 매물대 피보나치 추세선 채널 확인해 봤고요. 거래량 수급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깜짝 스터디 하나 할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패턴이 이제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저는 딱 보자마자 약간 느껴졌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삐쭉 올라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내리고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블루시 플래그 패턴. 가격 올린 다음에 ABC로 하락시키고 고점을 올리는 상승 중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이거는 TP는 이제 1대1 비율로 설정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확인 매매예요. 그러니까 패턴 매매는 예측 매매가 아니라 확인 매매입니다. 추세가 반전될 거를 예상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이 완성이 될 거를 확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패턴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해서 여기에서 숏을 잡고 혹은 여기서 올라가면서 롱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를 뚫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여기 1대1 구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TP를 보고 매수를 받아 보시는 게 이제 기본 패턴 매매 기본입니다. 확인 매매의 특징이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길게 보면은 컵앤핸들 패턴도 이제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컵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핸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확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유는 컵앤핸들 패턴은 기본적으로 이 그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 이 하락까지를 전체 파동의 0.5 구간까지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382 안에서 쇼부를 치고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패턴 매매도 똑같이 여기가 컨펌 존이에요. 여기가 컨펌 존이라서 여기 밑에서는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1대1 구간만큼을 먹는 게 이제 커벤핸들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물론 단기간 안에 갑자기 급등을 해서 올라간다면 뭐 완성한 거로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거의 ABC의 형태를 띠거든요. 근데 ABC의 형태도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또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커브핸들이 또 길어지죠. 늘어지죠. 이러면 또 신뢰도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패턴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거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깜짝 스터디 내용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집 평단가는 여기 찍어놨는데 여기가 POC 값이긴 한데 아무리 봐도 높은 확률로 여기가 POC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여기가 그러니까 POC가 아니라 매집 평단가 같아요. 그래서 일로 추정이 되고 뭐 이거는 다른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업비트에서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한계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 뭐 경험상 여러 가지 이제 유출해 봤을 때 현재는 여기를 매집 평단가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로 2,010원이라고 표시를 해뒀는데 여기가 후보입니다. 2,550원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가 매집 평단가가 된다는 거예요. 세력의 매집 평단가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염두를 하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봤고 매집량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그 평균 대비해 가지고 높은 편인데 구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의 거래소밖에 없고 일부의 거래가 그러니까 코스닥 테마주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 테마주 주식으로 치면 뭐 코스피 대형주가 아니라 코스닥 테마주 생각하시면 되고 일부 작은이라기보다 일부 특정 고래들에 의거해가지고 가격이 위아래 혹은 거래량도 들쭉날쭉 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뭐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좋다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매집 기간이 길다는 거는 긍정적인 게 맞아요. 긴 기간 동안에. 근데 단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낮았으면 여기 매집의 질이 메이저의 질이 올라가는 건데 메이저가 가지고 있는 그 볼륨의 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게 좀 아쉽고요. 거래 지분율도 높습니다. 이건 심지어 어떤 지갑을 보니까 한 지갑에서 거의 50%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게 고래인지 아니면은 뭐 이 미유통이 포함된 뭐 재단의 물량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걸로 추정은 되긴 합니다만 그래 그렇게 봐도 꽤 오래된 코인인데 그러니까 신생은 아닌데도 메이저 지분율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미보다 세력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냐 하락이냐 봤을 때는 상승의 확률이 조금 더 높죠. 이유는 가격을 빨리 올려가지고 얘네들은 이 물량을 빨리 팔아야 돼요. 그래야 얘네가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올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놓고 판단하시면은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만 놓고 판단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켓 사이클이랑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여기가 뭐 최고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상승이 바로 가냐, 아니면은 좀 거쳤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설거지를 하려고 올리냐, 이 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는요. 그리고 눈에 띄는 매집봉이 조금 보이는 게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매집봉들이 여기 있거든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다 보이는데 매집봉들이 여러 개 보인다는 거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토크노믹스만 봤을 때는 나쁘다, 이제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상향도 아니죠, 별로죠. 그리고 가격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매집평단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코인 좋다고 생각하셨으면 지금이 담기 조금 괜찮은 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집량으로 봤을 때는 여러 이유가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집 기간적으로도 좋고 메이저 지분이 높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단 이제 위험한 거 이게 핵심이죠. 이 가격 올리고 말고 이 코인이 좋고 말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이 의기투합해서 이걸 산다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형들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업비트 세력 형들이 올려줘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가지고
뭐 이 코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것 같습니다 갖고 싸우실 이유도 없고 그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코인이 좋든 나쁘든 결국엔 이 형들이 올리자 하면 올리는 거고 좀 이따 올리자 하면 좀 이따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명심하시고 코인에 대한 뭐 외적인 요소나 데이터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은 되지만 핵심은 그냥 사실 이거예요. 99%고 한 지갑에서 50% 이상 갖고 있는 거면 말을 다 했죠.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을 이제 25년 불장을 앞두고 있는 불장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지금이 그러니까 이 코인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전부 이제 마지막 매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혹은 한 번 더, 뭐 두 번 더 줄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건 지금이 매수 시기인 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매집을 한 6, 70% 이상 완료를 한 상태고 혹시 가격을 더 내리면 더 살 예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매 계획 세워보면요. 일단 현재가에서 2,550원, 여기 사이 구간이 첫 번째 괜찮은 이제 매수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기준에서는 여기를 나는 매집 평단가로 보니까 여기서 사는 게 나쁘지는 않겠죠. 그리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기 매집 평단가 후보인 2,010원 근처죠. 여기도 이제 매수가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떨어진다고 여기서 덜컥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안 올리고 그들만의 리그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주인이 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어떤 사유가 있다거나 몰라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신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떨어질 확률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질 때 그냥 안 건들고요.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볼륨 프로파일을 다시 찍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바뀌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이 구간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구간에서 나눠서 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후보지일 뿐이지,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볼륨 프로파일을 다시 찍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투자 금액은 뭐 예시를 제가 드리는데 내가 1억의 이제 유동자산이 있어. 그 중에 5천의 코인에 투자를 할 거야. 코인 현물에. 그 5천 중에서 이 비트 사고 뭐 사고 하겠죠. 이 중에 이 토카막이라는 코인에는 100만 원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만 원 미만이 맞다. 시총이 너무 작아요. 시총이 너무 작은 코인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또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사놓고 여기서 50만 원, 여기서 50만 원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다. 이거 안 가고 만약에 떨어져도 그래 너 없어져. 내 인생에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로또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올라가면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보다 얘가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내려가서 사라지는 증발할 경우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큰 돈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 만약에 큰 돈이 들어가 계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조절하는 게 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1차 TP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매물대, 가격적인 매물대와 VP값 매물대, 그리고 피보나치 618 되돌림이 있었던 구간, 이게 겹쳐지는 구간이 9,800원이었고요. 9,800원에서 이제 1차 매도를 할 거고요. 저 같으면. 그리고 최대값은 31,000원인데 31,000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맥스예요.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맥스고 그냥 깜짝 스터디로 왜 이 TP 값을 맥스로 정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모닉 패턴 공부를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말 차트를 일단 볼게요. 기본적으로 전체 파동의 되돌림에 이제 886 구간입니다. 여기 위에가 잠시만 이거 886 추가하고 리버스로 바꿔볼게요. 보이시죠? 886 구간인데 이 886 구간은 사실 하모닉 패턴에도 자주 나와요. 여기부터 시작한 이 하락 파동에 큼지막한 추세 반전들이 있고 이렇게 여기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가 1.618이어서 하모닉 패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샤크 패턴입니다. 샤크 패턴의 TP 값, 그러니까 D포인트 값이 되는 거예요. TP 값이 아니라 D포인트 값이 되는 거고, 하모니 패턴의 핵심 뭐냐면 이렇게 올라간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패턴을 완성을 시켰을 때
여기서는 추세 반전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샤크 패턴은 주로 이제 오제로 패턴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이만큼의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그냥 여기까지는 이제 공부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 이상 뚫는 거는 힘들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갈 경우엔 여기서 거의 높은 확률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TP, 맥스 TP는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안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이 코인이 인플레이션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확률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이런 툴로 봤을 때, 툴로 분석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걸 로그 차트로 보면은 올타임 하이랑 또 약간 겹쳐지는 구간이기도 해요. 올타임 하이는 나름대로 항상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라가다가도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좋겠죠. 근데 이런 일보다는 이제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맞고 내려오는 이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맥스 값으로 정해놨고 이걸 보고 그대로 적용하셔가지고 이거를 매매에다가 이용을 하시면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를 여기서 상방이다, 폴롱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될 것 안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고려를 해서 보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올라갈 때 여기서 이렇게 뚫고 막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맥스 TP까지 안 가고 얘만 갔다가 이렇게 여기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대비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시기적으로도 매도를 우리가 조건을 추가해 놓는 거예요. 시기적 매도 조건. 4월인 이유는 여기가 4월이기 때문이고 앞뒤로 두세 달 충분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 유튜브 구독해 놓고 보시면은 항상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마켓 사이클 지금은 매집이 맞다고 늘 말씀드리죠. 이 구간 정도 가서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 이 마켓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 시기는 그래서 앞뒤로 당겨지거나 밀려질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보완을 해서 이렇게 되든 아니면은 뭐 올라가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든 아니면은 올라가지 못하고 적당히 헤매다가 이렇게 빠지든 어찌됐건 이 구간에서는 여기는 전량을 던져야 되는 구간이에요. 나한테 남아있는 모든 물량을.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추가로 깜짝 스터디 더 해드리고 갈게요. 매도 패턴 한번 볼게요. 지난 불장 고점에서의 매도 패턴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력이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집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렸는데 많이 올리진 못했어요. 900%니까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린 건 아니에요. 잡코인 치고.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기 매집할 때 거래량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작아져 있죠. 여기 매집할 때 매집량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져 있고 올라갔을 때 최고점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옵니다. 근데 시간을 얼마 안 줘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 설거지 패턴 말씀드렸죠. 매집한 거래량, 상승시킨 거래량보다 고점 갱신할 때 훨씬 더 높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나머지가 다 쪼그라든다. 이건 말씀드렸죠. 이게 설거지 패턴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유사한 패턴이 당연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설거지 패턴이 똑같이 나왔는데 핵심은 던질 시간을 여기서 지금 이게 일봉이거든요. 이게 하루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이게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안에 몇 프로가 떨어졌냐? 67%가 떨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정말 기가 막히게 여기서 잘했어. 잘해서 기가 막히게 잘 들고 잘 버텼어. 다 잘 버티고 다 올라갔어도 이거 7일 안에 못 버티면 다시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다가 상상 한번 해볼게요.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다음 여기 가면 33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를 명심하시고 세력은 우리한테 그렇게 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긴 시간을 주지 않아요. 설거지 패턴에서는 긴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좌가 깡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시간 문제죠. 우리는 이거를 피하는 거예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도 조정을 해놓고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어느 정도 익절을 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맥스 값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시기적인 그리고 TP 값을 잘 지키면서 본인만의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숙제하도록 할게요. 아직도 이제 대회나 상금, 뭐 수수료 할인합니다. 이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비싼 수수료 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나 선물이면 더더욱 이거 제가 자기 실력 절대 모른다고 했죠. 아무리 매매를 잘하는 사람도 이런 비싼 수수료 내면 보통 0.02에서 0.05 되거든요. 일반적인 거래소. 이런 수수료 내면 아무리 매매를 잘하는 사람도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본인 실력을 알기 위해서 수수료 0%, 저희 파트너 거래소 MEXC 0%거든요.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가 항상 달아두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비싼 수수료 내서 본인 실력도 모르는 것뿐 아니라 잘해도 잃어요. 잘해도 잃으니까 이런 일 발생하시지 않도록 이상한 거 현혹돼서 비싼 수수료 쓰지 마시고 그냥 싼 데 쓰세요. 그게 이런 거 다 받아도 상금 다 받고 할인 다 받아도 0%보다 절대 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리고 지금 신규 가입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MXC 신규 가입 이벤트 300달러니까 뭐 한 40 몇만 원 되겠네요. 40 몇만 원. 신규 가입하시면 KYC 하시면 요거 체험금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가입하셔가지고 시드에 보태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프가 지금 조금 다시 올랐죠. 2%대까지 조금 오른 것 같은데, 김프가 낮은 기간 동안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은 팔고 있는 구간이고 세력은 사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긴 프레임으로 보셨을 때, 마켓 사이클 보실 때 좀 인사이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따가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할 건데 분석 요청하신 코인들 많아서 다 못 해드렸거든요. 여태 많이 밀려 있어요. 네, 혹시나 자기께 너무 늦어진다 싶으신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채팅으로 말씀 주시면 간단하게라도 제가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채팅 참여하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에 말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시청료는 좋아요와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분석과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